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역사적인 미국 대선 투표날이 엿새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격전지에서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선거 유세에서 가능한 모든 민주당 정치인을 비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운플레이하는 연설을 이어갑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의 열기는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승리를 확신하는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던 조지아주를 방문해 미국의 화합을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합동 선거 유세를 합니다. 중도적인 쿡 리포트는 오늘 아침 바이든 후보는 이미 선거인단 270표 이상 290표를 확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는 125개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그 가능성을 4%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가 한 예측 가운데 최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 미만 차이로 이겼던 위스콘신과 미시건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미시건주에서는 17%포인트나 앞선다는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UC 버클리의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격차는 36%포인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아시안 아메리카는 71%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합니다. 다저스가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팀이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 도중 양성 판정을 받은 저스틴 터너는 경기장 떠나기를 거부하고 마스크를 안 쓴 채 파티에 참석해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다저스를 상징하는 벤 스컬리는 다저스 우승을 축하하면서 팬들도 책임 있게 축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내려앉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판사는 주지사가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은 4년마다 한 번 치러지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미국과 그 세계에서 이렇게 가까이 지켜보면서 어떤 분들은 밤잠을 못 주무신대요. 전혀 못 주무시는 건 아니지만 잠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왜 깨어있지 하고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지지분들은 나름대로 이거 분명히 승리할 거야 하면서도 여론조사가 영 아니라는데 하는 것이고 또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는 저렇게 확실하게 바이든 후보의 지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하는 것도 있고 또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긴 것으로 투표 결과가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저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번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보고 열정적으로 어떤 한 편을 지지하고 지켜봤었던 적이 아마 거의 특별한 분을 제외하고는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자체가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녀, 손주, 늙게도 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똑같이 그 의회 정치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보내주는 쿡 리포트야말로 가능한 한 한치도 틀리지 않을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력하는 면에 있어서요.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곳이 쿡 리포트입니다. 양쪽이 다 본인들의 클라이언트니까요. 이 쿡 리포트 가운데서도 에이미 월터라는 그 분이 언론에 많이 나오죠. PBS 등에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에이미 월터의 쿡 리포트입니다. 이미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표를 확보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25표라는 건데 지난 2016년 선거 당시에는 딱 이 시점에요.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30개 주에서
이겨서 결국은 그때가 그땐 거죠. 마지막에 크게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306개를 받아서 이겼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비할 때 10개 주가 모자랍니다. 20개 주에서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서 확보한 선거인단 표를 125표. 이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는 24개 주에서 이겨서 선거인단을 290표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데 그럼 나머지 6개 주가 쿡 리포트의 분석에 따르면은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그리고 아이오와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는 어제 MBC 방송이 오늘은 쿡 리포트도 텍사스도 토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텍사스를 블루로 보는 것도 있고요. 플로리다를 블루로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미 바이든 후보가 290표를 확보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25표니까 안 됐다. 그건 아닙니다. 선거인단 확보하는 것은 270표만 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계산으로 바이든 후보가 270표보다 20표가 많기는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270표를 가야지 되잖아요. 270표를 갈 길은 있습니다. 갈 길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6개 주가 플로리다가 29, 텍사스가 38, 조지아 16, 오하이오 15, 그리고 이제 아이오와가 6개죠. 노스캐롤라이나가 15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메인주에 아주 특별한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메인주에 약간 속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겨도 트럼프 대통령이 270표를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런 곳이요. 이미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은 블루로 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루 스테이트에서도 이겨야지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몇 군데에서는 이겨야지 된다는 거죠. 민주당 쪽으로 향했거나 이미 민주당이다 하고 애리조나도 지금 민주당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해서 애리조나나 미네소타나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뉴햄프셔.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런 주에서 적어도 2군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앞서 말씀드린 격전지 6군데에서 전부 이겨야지 됩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오하이오,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서요. 한 군데가 빠진 것 같네요. 어디 조지아 다 이겨야지 되고 조지아조차도 지금 토스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말보다도 바이든 후보의 가능성을 더 높게 잡아서 현재 94% 당선 확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을 4%로밖에 잡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요. 경합지역을 3군데만 경합지역으로 봅니다. 오하이오, 아이오와, 조지아. 이렇게만 경합지역으로 보고 플로리다, 텍사스는 이미 민주당으로 보거든요. 해서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7,300만 명이 이미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7,300만 명이면 지난 2016년도에 투표를 한 사람의 50%가 넘습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3주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과 따로따로 다른 곳에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어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우리 남편 좋은 남편이다. 좋은 사람이다.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트위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하는 것이다. 나도 어떤 때는 우리 남편 트윗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남편 선거 유세를 했고요. 폴리티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바이든 후보의 말하자면 라스트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트럼프 대통령은 부패식이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놀랍게도 입을 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말을 안 하는데 바이든 후보 말하는 거 너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러닝메이트를 당시에 고를 때도 바이든 후보가 그 말을 많이 하고 말실수를 많이 하니까 걱정은 했지만 여러 가지를 봐서 선택을 그 정도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요. 말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좋아해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본인이 혹시 실수할까봐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폴리티코가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바이든 후보가 놀랍게도 입을 잘 닫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말을 하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사실과 다르게 이용을 하니까요. 어떤 식이냐면 어제는 저도 저희 회사에서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부분을.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저도 모든 뉴스를 다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동료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든 후보는 또 말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지 부시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러느냐고 저는 못 들어봤다고 하고 나중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지 부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조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커메디언과 인터뷰를 할 때 그 커메디언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게 조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장에서 계속 나를 조지 부시라고 부르다니 그 사람 치매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무슨 말을 하든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부분 떼서 요즘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스크린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한 것을 편집을 해서 악마의 편집이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집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겁니다. 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집을 하는 거다 하는 형태고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마지막 그 선거 유세 분위기를 라디오지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뷔페 식당과 같다고 얘기를 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특히 펜실베니아를 겨냥을 해서 이것도 좀 왜곡된 주장이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AOC라고 많이 부르죠. 저도 이름이 너무 기니까 앞으로는 AOC라고 부를게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뉴욕이 지역구인. 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린 뉴딜 정책은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아주 극진보적인 그 정치인들의 주장인데 그런 걸 하면서 이 AOC가 그린 뉴딜 환경에 대해서 알기나 아는지 몰라. 뭐 고등학교 때 조금 배웠을까 하면서 대뜸하는 말이 대학교는 다녔나? 나는 몰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이 부분을 눌러야지 되는 거죠. 잘못 눌렀어요. She has no clue. I don't even think she studied it. Maybe in high school she studied it, but probably not in college. Did she go to college? Tell me, did she? Because I don't know. I don't know her background, but it is not heavy. 네, 이게 사실은 그 원래의 그 주장 자체는 그린 뉴딜 때문에 이 바이든 후보가 프리킹이요. 오일 지출 새롭게 하는 거 이것을 본인이 다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한다. 거짓말한다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해서 펜실베니아 표를 다 잃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든 후보의 입장은 한 번 그 예비선거에서 토론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와 후보와의 토론에서. 그런데 바로 정정을 했죠. 모든 것을 다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 땅에서 새로운 오일 시추 프래킹의 허가를 안 하겠다. 민간은 그대로 두겠다. 했는데도 그것을 계속 이제 그 금지하겠다고 얘기하고는 이젠 아니라고 한다 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린 뉴딜 정책은 바이든 후보가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지고 와서 그 본인의 지지층을 어떻게든지 본인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상당 부분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입니다. 백인으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거기 추운데 어제 네브라스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운데 나온데 대학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AOC가 금방 트위터에다가 I could say yes. 네, 저 대학 졸업했어요. 보스턴에서 대학 다녔잖아요. 그런데 but who cares? 대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대통령, GOP가 계속 공화당이 엘리트들이 어쩌고저쩌고 엘리트들이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공화당이야말로 이렇게 엘리트가 아닌 사람, 음식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갠다. 이런 식으로 바로 트윗을 했습니다. 아무튼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본인이 심지어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대학이나 나왔나 몰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이런 거죠. 아시안들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 부분에서도 지지하면서 다른 인종을 비하하고 그런 분들은 maybe 본인이 백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자녀나 손주들이 백인처럼 백인 사회에서 대접을 받고 일을 한다던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제 선거 유세에서 당신 남편에게 내가 일자리를 만들어 줄게. Your husbands, they want to get back to work, right? They want to get back to work. We're getting your husbands back to work and everybody wants it. 네, 누구든지 다 일하기를 원치 않느냐. 당신 남편에게 내가 일자리를 줄게.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죠. 시골 지역 유권자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2016년도에 당신 남편에게 일자리 줄게 해서 많은 여성들이 남편과 보이프렌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도시 인근 여성의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여성들이 본인도 직접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경제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성이 비춰질 때 별로 유권자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도시 인근의 유권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본인 주변의 참모들 이름을 존 볼튼을 포함해서 마이클 볼튼이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어떤 미사일을 얘기를 할 때도 그 칫솔 회사 이름을 대고 그 미사일 잘 모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겨울을 맞을 거야. 그거 going away 할 거야 하면서 우리는 백신을 무찔러 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e will vanquish the vaccine and we will vanquish the vaccine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분명히 vanquish the vaccine이라고 했겠어요. 백신은 개발을 하고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이게 바이러스를 vanquish 할 거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무찔러 버릴 것이다. 이런데 이런 형태로 말하면 그냥 사람들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말을 해도 말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고 상대가 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는 것이고 오늘의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말실수하는 거 하나도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것을 말하다 보면은 큰 것을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너무 추웠어요. 네브라스카와 아이오와가 너무너무 추워서 32도 정도 됐는데 네브라스카에서는 대통령이 47분 정도 연설을 하고 대통령의 비행기는 떠나고 나서 1시간 30분도 넘게 사람들은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그 추위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딱 따뜻한 비행기 타고 갔는데도 그게 이제 그 네브라스카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니까 오마하 월드 헤럴드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 6,000명 왔다고 하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서는 10,000명 왔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9,000명 왔다고 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셔틀버스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추위에 떨었고 대통령은 갔고 아이오와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너무 추워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셔틀버스가 오지 않으니까 그 주최 측에 나 여기서 그냥 다 피피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춥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서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또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 색깔이 굉장히 강한 세 군데에서 어제 그 허리케인이 몰려와서 에스캄비아 그리고 오칼로사 산타로사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지타였었죠. 일찍 투표장이 4시간이나 일찍 문을 닫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했고 바이든 후보는 뭐 선거 캠페인을 그렇게 많이 길게 말하지 않으니까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주를 갔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화당주인데. 지금 여기 격전지로 보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서 조지아주에 가서 조지아주도 어딜 갔냐면 웜스프링, 우리 팜스프링처럼 그렇게 핫스프링이 있는 곳이죠. 웜스프링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웜스프링이 전에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 치료를 받으려고 뜨뜻한 물에 몸 넣고 했었던 곳이잖아요. 해서 그곳에 가서 이 바이든 후보가 한 연설이 이 웜스프링은 지금 미국이 너무나 분열되고 아파 있는 이것을 프랭클린 대통령이 치유하러 왔었던 것처럼 어떠한 국가적인 치유, 사람 마음의 치유 이런 것을 상징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is place, Warm Springs, is a reminder that though broken, each of us can be healed. That as a people and a country, we can overcome this devastating virus. 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바이러스도 치유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사람도 국가도 그런 얘기. 그 밖에 이제 분노와 불안감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드럽게만 보드랍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항복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이제 조지아주에 갔으니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유세를 했는데 그 다음번 유세에서는 민주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It's time to stand up and take back our democracy. And any place we can do it, here in Georgia, we win Georgia, we win everything. 조지아에서 이기면 어디서든지 다 이긴다는 뜻이다.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를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뭐 흔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스킵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보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건 오늘의 미국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지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LA타임스 보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숫자는 간단히 그 의미는 조금 덜 간단히 전합니다. ABC의 여론조사 결과 워싱턴 포스트와 함께하죠. 위스콘신에서 17% 트럼프 대통령이 뒤지고 있다. 믿기 어려운 결과죠. 원래 위스콘신이 민주당이죠. 그러나 201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었던 곳이죠. 그리고 미시건주에서는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이제 바이든 후보가 7% 앞서간다. 이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 17%포인트 위스콘신에서 앞서간다는 게 가장 큰 폭의 차이고요. 대부분 Real Clear Politics는 5.5%, 538은 7.1% 앞서간다고 하고 미시건에서는 Real Clear Politics가 여러 여론조사를 쭉 종합을 하잖아요. 오히려 더 많네요. 9포인트. 538은 8.9% 앞서간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주가 왜 또 중요하냐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곳은 바이든 후보가 이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시건주에서 1,704표 차이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곳에 몇 군데 주 가운데 하나인데 10,000표 정도인데 유권자는 400만 표가 넘거든요. 거의 500만 표, 480만 표 되거든요. 위스콘신주에서는 22,748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 위스콘신도 유권자가 투표를 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은 표 차이로 이기고도 선거인단을 다 가져갔는데 지금 이 정도 나오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캘리포니아주의 역사상 최고의 격차를 보이면서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이민이 미국에 시작된 게 1970년대부터고 80년대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런데요. 로널드 레이건이요. 대통령 하기 전에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으로 주지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주지사가 굉장히 그 이민자들에게 가혹하게 대했고 또 그때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주는 그 일손이 필요했었던 때고 그런 것에 대한 반기로 레이건 이후에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된 주입니다. 그 전에는 공화당이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민주당이죠. 해서 이번에 UC 버클리의 그 조사의 선거 전의 마지막 조사입니다. 65%대 29%, 36포인트 차이라는 얘기거든요. 힐러리 클린턴도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큰 폭의 차이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겼어요. 그 당시가 30%포인트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3분의 1이 더 올라가서 39%가 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영킴 후보나 미셸 그 스틸 후보가 참 그 지금 캠페인하기 힘든 이유에 속할 겁니다. 아무리 백인들이 많은 지역이라 할지라도요. 미셸 스틸 후보의 경우는 영킴 후보 그 지역구는 이미 힐러리 클린턴 당시에 오렌지 카운티인데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8% 정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섰던 그런 그 주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힐러리 클린턴보다 하나 더 있었군요. 1920년도에 워렌 하딩이 공화당이었죠. 공화당이 민주당 후보를 이겼을 때, 그 제임스 칵스 민주당 후보를 이겼을 때 그때가 그 42% 차이로 이겼다는 거예요. 42%, 지금이 39%, 힐러리 클린턴 때가 30%. 이게 1920년대 공화당주였다니까요. 캘리포니아주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시 때부터 안 된 거죠. 부시 때부터 1988년 때부터 공화당이 안 된 건데 그것도 지역별로 보면은 LA 카운티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73%. 베이 지역, 샌프란시스코는 더 많아요. 77%.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진보적이잖아요. 그리고 30살 미만 이런 사람이 75% 바이든을 지지하고 블랙 유권자 84%, 라티노 72%, 그리고 에이시안 그 퍼시픽 아일랜더가 이게 중요한데 한인 언론사들에서 가끔 그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비과학적이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조사를 한 것도 있고 또 표본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UC 버클리의 Institute for Governmental Studies 여론조사기구는 오랜 동안 이런 것을 해와서 표본조차도 아무래도 표본도 많고 또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캘리포니아주에서 에이시안과 퍼시픽 아일랜더의 그 지지도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7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white people은 어떻게 되는가? white people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white people에서도 캘리포니아주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갑니다. 61%대 34%, 그러니까 39% 차이까지는 안 가는 거죠. 이 경우는 27% 차이입니까? 61%대 34%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제 그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워낙에 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를 아주 그 너그럽게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요즘 시선이 달라진다. 옆집 백인의 시선이 예전에는 나를 뭐 이렇게 잘 인정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걱정을 하는 거고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은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50%,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45%. 그러나 반대로 백인인데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이든 후보를 더 많이 지지를 합니다. 74%대 21%.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고 나니까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파사디나와 샌마리노를 자동차를 타고 제가 평지부터 저기 꼭대기까지 비교적 뭐 몇 시간을 다녀봤으니까 구석구석을 다녔다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지지가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의견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교육도 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더 잘 사니까 샌마리노 같은 데 살고 그래서 세금 문제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이번에는 정책보다도 여러 가지 캐릭터 같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그래서 여기가 바이든 그 해리스 그 팻말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예외가 있어요. 백인인데 백인 가운데서 복음주의 교회 나가고 복음주의신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69%가 지지를 하고 22%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의견이겠죠. 해서 뭐 그리고 민주당은 뭐 바이든 후보에게 완전히 그 투표를 하겠다는 태도예요. 민주당은 95%가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 했는데 공화당은 그 이탈표가 조금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2% 정도가 나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겠어. 나머지는 뭐 제3의 인물이라든가 안 한다던가 모르겠다던가 뭐 이런 형태일 텐데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2%가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그것의 4배인 8%가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는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그림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처럼 뭐 중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완전히 블루 민주당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캘리포니아주에 친척이 살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고 캘리포니아주는 항상 모든 것을 앞서가는 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중요한 뭐 코비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요즘 내려가는 날이 많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 뭐 680, 700 정도 내려가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800 이상 내려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다우지수뿐만이 아니라 뭐 684 정도면 2.5% 정도 내려가는 건데 S&P 500도 한 2.5%, 나스닥도 2.8% 내려가는데 유럽과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유럽에서 2차, 3차 시작되면서 문을 다시 닫기 시작을 하고 미국 그 주식시장도 투자가들도 그런 그 걱정을 하는 거죠. 결국 문을 다시 닫고 이렇게 될 때에 경기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고 있고 위스콘신주는요. 사망자가 너무 크게 늘어나서 당국이 기록적이라고 표현을 할 그럴 정도거든요. 그리고 뉴욕 시장도 추수감사절에 제발 여행하지 말아라. 가족 방문하지 말고 지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우린 환자 없다 뭐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로 그 아킬레스건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겨울에 이렇게 간다 뭐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몇천 명이 그렇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야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유세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이 지금 논란인데요. 페이스북이 트위터와는 달리 트위터는 한 1년 전부터 정치 광고 뭐 거의 안 받았는데 페이스북은 정치 광고를 계속 받다가 선거를 투표를 남겨두고 일주일 남겨두고 선거 광고를 안 받는다고 한 겁니다. 이 페이스북의 얘기로는 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광고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뭐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하고 사이좋고 그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측에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조 바이든보다 많이 이 선거 광고도 하고 뭐도 올리고 했는데 가짜가 너무 많이 나와도 표현의 자유도 하면서 전혀 거기에 상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가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힘이 좀 빠진 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의 이 노트북에는요. 그래서 그런 순간부터 뭐 좀 다른 페이스북이나 그 유튜브가 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다가 이번에 얘기한 것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 규정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가려내기가 너무 빠듯하다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또 too late. 너무 늦은 거죠. 지금이야말로 정말 순수하게 갑자기 투표소가 바뀌었다던가 이런 곳에서 선거관리국에서 광고를 하려고 해도 그 광고를 못 받아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은 지금 그 문제가 있고요. 보수 쪽에서는 거봐라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다 진보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 바이든이 나를 조지 부시라고 불렀다던가 그렇게 조지 부시라고 안 불렀는데 조지라는 이름을 가진 코미디언의 이름을 그 코미디언과 인터뷰하면서 불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수많은 것들을 편집해서 하고 이러한 것들을 규제를 하는 것이지 참을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페이스북은 지금 논란에 와 있고 오히려 또 진보는 진보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 예전에 너무 늦었지. 그리고 이미 올라와 있는 거짓 광고 같은 것은 다 그대로 내보내고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새로운 광고만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욕먹고 있죠. 페이스북이. 그리고 바이든 후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공동으로 합동선거 유세를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 정해졌을 것 같아요. 정해졌는데 뭐 좀 이렇게 호기심도 키우고 어딜 간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안 정해졌으면 지금은 수요일인데 그 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후보와 전직 대통령 경호 같은 것은 다 어떻게 하고요. 아직 어디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로케이션은 발표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건 민주당을 겨냥하는 거죠. 민주당 중에서 2016년도에 투표를 안 한 사람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또 힘이 됐죠.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 싫어서 버니 샌더스가 안 된 것에 너무 실망해서 내가 힐러리 클린턴을 찍느니 안 찍고 만다. 내지는 어떤 사람은 차라리 가보지 않은 길 그 트럼프를 찍고 만다 해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2016년도에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누구냐. 라티노표,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 젊은 층. 이게 최근에 펜실베니아,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없이 혼자 선거 유세를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거죠. 이런 선거 유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버지니아의 그 판사가 주지사요. 라이프 로담 민주당이죠.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그 주 정부 청사 있는 데 있는 것을 내릴 권한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한 주민이 이거 내리면 안 된다. 우리 집값 내려간다. 이렇게 소송을 했거든요. 이 로버트 리 장군이 남북 전쟁 때 그야말로 이제 노예제를 지지하는 그렇게 상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소할 거예요. 이 그 동상은 60푸트 하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단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동상이 그 위에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분위기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다지 그 바이든 후보에게는 상원, 하원, 그 본인이 대통령까지 되고 다 양원을 장악했었을 때 너무나 그 진보 쪽으로만 가는 것도 사실은 바이든 후보로서는 걱정이 될 겁니다.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좀 모든 것을 어우러야지 되니까요. 지금 그 바이든 후보가 an attempt to beat back this pandemic and save lives. They deserve to be treated with respect by their president. We can't afford 4 years of a president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제대로 대우를 받고 처우를 받아야지 되는데 플랜이 없다, 항복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헬스케어를 통해서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이제는 바이든 케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후보는 폴리티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딱 정제된 얘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저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스틴 터너가 여러분들 승리하신 건 너무 잘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아무튼 그러신데요. 승리하고 나서 템파베이 레이즈에게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이 그 베이스맨이 퇴장을 했다가 양성 반응이 중간에 경기 도중에 저스틴 터너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퇴장을 했는데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이제 시크릿 가드가 막았는데도 들어와서 그 심정도 이해를 해요. 이겼으니까 사진도 찍고 뭐 해야지 되잖아요. 사진 찍을 때 마스크 하나도 안 썼는데 이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부 패밀리 선수들과 허그하고 와이프하고는 키스도 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빈 스컬리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축하를 하더라도 이 빈 스컬리는 정말로 이 로스앤젤레스는 이런 곳이야 하면서 적절하게 축하를 하자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World's champions. And I know you want to celebrate like everybody else, but let's do it properly. Let's do it the way the Dodgers did, with pride in themselves and pride in our great city. Let's show the rest of the country that we know how to celebrate the proper way. So congratulations to the ball club. Congratulations to you. And now together, let's celebrate the right way in honor of our city and of the Dodgers. Go Dodgers. Go Dodgers.